어머니나서 시점입니다. 어제 장은 미국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 쇼크가 오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급락을 했으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노무라가 있다. 노무라가 PCE를 MOM 0.0을 예측했다. 예보는 0.1인데 노무라의 예상치는 0.0. 노무라를 믿고서 장 초반에 급락을 할 때 저는 구독자방에 다들 숏을 들어가길래 숏을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숏 치면 죽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PC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 후에 나오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있기에 숏을 치면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숏의 매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 상당히 좀 괜찮은 또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으나 장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호조로 현재 실시간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좀 말도 안 되게 좀 레버리지도 아닌데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이렇게 오늘 밤 장이 시작된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 둥둥, 볼린저 밴드에 닿지도 않는 둥둥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나마 메타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만 오르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신규 매수는 조금 좀 아니지 않나. 왜냐? 볼린저 밴드 둥둥이니까.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ETF죠. QQQ, TQQQ. ETF는 들고 가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호조로 전 종목이 약간 탄력을 지금 주간장 좀 받고 있고요. 실시간 선물도 약간의 좀 19,800포인트.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공포지수는 35. 공포지수는 장이 시작하고 선물이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어쩌면 뉴트럴까지도 오늘 밤에 보여주지 않을까. 푸드크롭 옵션도 0.80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금일 일정은 아마존, 애플. 이번 주의 마지막 희망. 아마존, 애플.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존은 관세의 영향을 조금 받는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현재의 기준은 일단은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도 약간 시장이 허용해주는 분위기다. 애플도 관세의 영향을 좀 받는 기업이긴 한데 일단은 좀 이번 분기의 실적은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지막 실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음 주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번 주는 좀 올려주길 바란다. 골드입니다. 골드가 지지선을 이탈했다. 뭐 해야 되죠? 제가 골드숏을 다룬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단기 매매로 한 거예요. 골드숏 GDXD 3배죠, 3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한 20% 초반, 20% 초반의 수익률을 거두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제 영상만 보고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이 골드숏을 처음으로 언급한 지점이 이 지점이었거든요. 이 지점에서 언급을 했다. 수익 실현하세요. 줄 때 먹어야죠.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하방 채널 보기 좋게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해드린 하방 채널을 돌파했다. 그리고 200일선까지는 약한 현재 기준으로 1.5% 정도 남아있는 것이죠. 가야지. 장기 상승 추세란 무조건 200일선, 파란색 선, 200일선을 밑에 깔고 앉는 이런 깔고 앉아있는 캔들의 상황이 장기 상승 추세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장기 상승 추세라고는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 베어마켓의 랠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좋은 그림은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를 하고 200일선 여전히 내려오고 있고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오르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200일선 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여기 완전히 물량이 완전히 밀집돼 있죠. 200일선의 저항이 굉장히 세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까지 오르면은 약간의 조금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방 채널을 돌파를 했지만 명확하게 상승 추세의 직전입니다. 직전. 상승 추세는 아직 아니고 직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긍정적인 비율을 드렸던 그 지점부터 물량을 계속적으로 모아왔다고 하면 200일선에서 약간의 좀 수익 실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저항이 세니까. 트레이더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다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음봉을 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고요.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2018년 10월 미중 무역 전쟁 때도 200일선을 돌파를 했지만 200일선의 저항을 받고 내린다. 저항을 받고 내린다. 이때도 저항을 받고 내린다. 무려 하나, 둘, 셋, 네 번째 트라이 만에 드디어 200일선을 돌파했다. 200일선 근처에 가면은 나스닥은 급격하게 힘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1.5%가량 남아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나스닥은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하셔야죠. TQQQ 현재 57달러 주간장이 한 57달러 정도 보이고 있다. 가야지. 더 가야지. 엔비디아. 이 차트는 트레이딩 뷰라는 차트인데 주간장의 캔들을 표시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 선으로 그어놨고요. 이게 주간장의 가격이고요. 혹시 트레이딩 뷰에 주간장의 캔들을 표시해주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길 바라며 어쨌든 엔비디아 주간장에 112달러 보여주면서 지리하게
돌파를 시도하다가 계속적으로 실패했던 저항선을 돌파했다. 저는 엔비디아 2배 엔비디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괜찮은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이 저항을 돌파한 자리라고 하면은 뭐 이때도 그랬고 좀 며칠간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좋을 수가 있다. 그 추가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추세를 돌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수익 실현을 할지 홀딩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추세를 돌리지 못하면은 수익 실현을 한다. 추세를 돌리면 홀딩을 한다. 누구보다 빨리 추세 상황에 대해서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세스 반도체도 덩달아서 조금 오르고 있다. 반도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하방으로 완벽하게 꺾인 이 검정색 선 한 205달러 정도 되는데 반도체가 최대로 오를 수 있는 가격도 205달러다. 그 과정에서 좀 부침이 있을 것이지만 일단은 홀딩해 본다. 쏙술도 마찬가지. 쏙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저항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도 한 14달러 중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지 않지 않겠느냐. 테슬라만 좀 주간장에 힘이 없는데 테슬라는 좀 미리 오른 감이 있었죠. 며칠 전에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줬잖아요. 차트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른 차트는 하방 지지선만 그어놨지만 하방 지지선 그런데 테슬라는 채널을 그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상방의 채널을 그어놨다. 가야지. 저는 여전히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가 있지만 여전히 300달러를 돌파 트라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를 뭐 이때도 잡았고 뭐 이때도 잡았는데 TSLT요. 수익 실현을 안 하고 있어요. 300달러는 넘어야 수익 실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테슬라를 신규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약간의 좀 단기 매매의 시나리오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에 좀 본주가 급등락이 강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한다고 하면 TSLT나 TSL 같은 레버리지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멘탈이 힘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시전은 상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제 숏의 보조 지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숏의 보조 지표가 거의 뭐 지금 바닥입니다. 스토캐스틱이 2, SQQ는 스토캐스틱이 3. 상당히 바닥이다. 단기적인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언제든지 좀 할 수가 있으나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한다고 갑자기 이 숏의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니 일단은 좀 급등락을 좀 견뎌보고 숏을 매매하신다고 하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당연히 먹을 자리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데일리 단타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키움전사 했으면서는 TSLL 이래서 테슬라가 못 갔구나. 키움전사 TSLL 건들지 마세요. 속스S 이래서 속스S가 또 내린 것이 아닌가. 키움전사는 언제나 단기 매매성의 매매를 한다. 우르르. 그래서 오히려 단타를 치시려면은 키움전사의 실시간 순매수의 반대로 단타를 치는 게 조금 유리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코인베이스 일봉, 코인베이스 하단 지지선 그어드렸죠. 정확하게 또 맞고 반등. 이래서 차트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세선은 아무데나 긋는 건 아니고요. 뭔가 추세가 나올 때 추세선을 긋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내리다가 21선 쭉 내리다가 21선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면은 저점에서부터 쭉 추세선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21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력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추세선 하단에서 받치는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은 아무 때나 긋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차트의 상황을 보고 긋는다. 추세선 하단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들어 올렸다는 것은 코인베이스의 세력이 아직 있다는 뜻. 파란색 저항선까지 지지부진하더라도 가야지. MSTR 엄청나게 지지를 받다가 무너졌던 검정색 선 저항이 된 거죠. 저항을 받다가 다시 돌파 못하면 쭉 내린다. 그러나 저항을 돌파하고는 이제 지지로 된다. 이게 바로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잘 그어야 된다. MSTR 나쁘지 않고요. 비트코인 여전히 뭐 홀딩의 개념. 뭐 언제는 홀딩을 안 했습니까? 에더리움 가격 변화가 없네요. 게더리움은 빨간색 선을 돌파하는 지점부터 시작이다. 빨간색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시작을 못할 수도 있고요. 쉽지 않은 게더리움. 더 시어스 멤버십에 지성님 새롭게 가입해 주시는 모습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게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여러분이 10분 내외로 보시지만 실제로 만들 때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후원 및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적으로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멤버십은 뭐 리딩방은 아니고요. 당연히 뭐 그거를 제가 할 자격이 없으니까 리딩방은 아니고 차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추세의 변곡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나스닥의 추세의 변곡에서 가장 빨리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상은 살짝 한 박자 늦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을 뭐 실시간으로 뚝딱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멤버십에서는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바뀔 때 그 추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를 보는 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5월에는 5가지 행복이 생길 거예요. 건강, 금전, 성취, 여유, 그리고 좋은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